창업을 하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낳기까지 복잡한 여정 속에서 실제 창업자들이 놓이게 되는 법적 퍼즐과 앞으로의 방향까지 알려주실 분입니다. 법무법인 DAG의 안희철 대표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인 DAG의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TV배배 보험의 배멀고요. 사실 행정의 여수에서 몇 년 전에 오르면서 그때 처음 상담하고 계속 참가를 했었는데 항상 느꼈던 거는 법조인은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 있지 않은 주력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는데 항상 고민했던 거는 변호사나 로펌이나 이런 쪽에 역시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해왔었고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플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도 사실 법인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멋있는 아니 같은 거 영상 동영상 같은 거 막 로봇 뛰어나는 영상 같은 거 막 끼워고 보여드리고 하면서 좀 재밌게 발표를 하고 싶은데 법이어서 글자가 많은 점이 제가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식이 뭐에 따라 설립되는 걸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인입니다. 예, 해외 진출 그리고 플립인데요. 플립으로 말 그대로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를 미국이나 해외에 넘기면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모회사가 되는 게 플립입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플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고 대충 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쉬운 것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한국 회사가 있고 미국 회사에다가 자회사 만드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냥 한국 회사가 출자해서 미국에서 자회사 만들면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한국 회사 위에 모회사를 갑자기 만드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플립이에요. 사실 플립을 왜 하냐? 지금 미국이나 해외에 왜 모회사를 만들어서 진출을 하냐고 하면 이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투자를 유치하고 싶어서 또는 해외에 성장하고 싶어서 또는 M&A 기업 가치를 좀 더 높이거나 또는 규제 리스크를 좀 최소화했습니다. 이거는 가장 쉬운 예는 블록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ICO 같은 걸 할 때 한국에서 안 했어요. 싱가포르나 BVI나 이런 캐파이나 외국에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한 인재를 유치하거나 이런 거는 AI라는 이런 쪽에 많이 이런 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거나 마켓에 진출하거나 브랜드의 신뢰성을 강화시키거나 이런 다양한 쪽에서 합니다. 근데 사실 마인 스타트업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 해외 진출하고 싶으니까 플립한대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있는 친구분들께서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해외에 진출한다고 왜 플립을 꼭 해야 되냐라는 생각은 안 쓸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플립을 안 했는데도 글로벌 회사가 됐죠.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그 옛날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플립을 해서 한 20년 전에 만약에 미국의 모회사를 만들어갖고 실리콘밸리에 진출해서 자동차 회사하고 전자회사를 만들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이거는 플립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플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스타트업 등에서 그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더 좋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서 찾아가는 것만의 플립을 목적이 있어. 한국 같은 경우에 9위를 했었는데요. 서울이 이것도 이제 많이 올랐었던 건데 작년에 3위가 올라서 9위인데 여기 보면 마이클 리치라고 하면 시장 리치가 7점이에요. 빵개 자충크도 서울이 다 좋아요. 9점, 10점, 9점인데 시장 관련해서가 7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플립을 한다고 했을 때는 더 큰 시장, 더 큰 투자자, 이런 걸 찾아간다. 여기에 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플립의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벨트에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싶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사실 플립을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리스크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글자가 나와서 제 수능을 붙였더니 본질적인 플립의 정보하고 정보는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저희 미사일 김성범 변호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었는데 플립은
뭔가 약간 예술 같아서 방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 방법은 주식 교환 방법이에요. 뭐냐면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근데 미국의 모회사가 되었겠다.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을 싹 다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모회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가로 돈을 주려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법인의 가치가 높은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하려고 하는데 미국 법인, 한국 법인 주식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말이에요. 주식 교환하는 자, 그러니까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을 다 사대 주식을 한국 그 대가로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 법인 주주들한테 그 미국 법인의 신주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이게 스타트 법인의 플립 방식. 그래서 이게 주식 교환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적 복잡하다는 거고, 1번은 주식 교환, 2번은 정말 순수하게 돈으로 스코어하는 것이고, 돈 주고 사서 100% 모자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어떻게 복잡하려고 상담 협력, 커렉션, 핏옵션, 영업 자산 양수도나 도인트랙터나 이런 걸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플립은 첫 번째 1번 주식 교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플립 업무를 진행해야 돼서 이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안 찍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데이터 커플 스타트업 통장운영 과정에서 플립은 보통 약단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드먼드 엔젤 투자 A, B 정도에서 B까지는 못 가요. 왜냐하면 주식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법인, 한국 법인을 사면서 주식을 사는 법인 결국은 주식을 이제 주식 교환으로 사는 건데 그때 이 창업자들은 A명가로 법인을 설립했는데 주식 교환을 할 때의 가치가 이게 뛰어있거든요. 이게 뛰어있는 가치로 그 주식을 미국 법인에 가져가면 근데 만약에 1억 원 주고 설립하면 만약에 승치법이 돼 있다라고 하면 29억의 차익이 발생할 거고 그 29억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창업자가 20%를 내야 돼요. 그럼 몇 억의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리즈 BC법까지 올라나온 순간 주식 교환 방식의 플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앞단계에서 플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너무 커지지 않고 그럴 땐 플립한 이후에 미국 법인이 투자를 왕창 받으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찾아가며 플립을 할 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플립 절차는 되게 기술적이어서 그래서 여기 길게 설명할 건 아닌데요. 어쨌든 플립은 한국 법인의 주식을 다 미국 법인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한국 법인 주주들은 중간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법인 설립하고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식 교환하니까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화거래 신고라든가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해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외국화거래 신고 한국은 외환을 가장 철저하게 통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그래요. 그래서 외국화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법으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립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시면 그러면 이 공점을 떠나서 그럼 왜 플립을 꼭 해야 되냐 맞는 건데요. 플립은 장점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가 좀 더 용이하고요. M&A가 좀 더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엑시트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해외 성장이라던가 현지 마켓에서 공략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규제 탈피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단점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 얼마나 더 들어요?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로펌 비용, 그러니까 플립 하나를 하려면 한국 로펌, 그다음에 현지 로펌, 그다음에 한국 회계법인, POC의 현지 회계법인이 같이 업무를 하게 돼요. 그러면 보통 적게 들면 한 4, 5천만 원, 많이 들면 몇 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창업자의 양도소득세 리스크가 있어요. 기관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법인세 리스크가.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를 했을 때 노후별 있는 투자를 딱 하고 나서 교환되는 거기 때문에 양도 차익의 발생은 거의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창업자들의 양도소득세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외국화거래 신고나 복잡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돈이 너무 없거나 이 복잡한 걸 갖다가 견디지 못하는 경우이고 플립을 하다가 공동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스타트업한테 너희 플립 꼭 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해외 컨텐츠 투자가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는 플립을 하는 게 맞죠. 사실 이게 와이트 캐릭터의 홈페이지인데요.
저도 플립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이 하는 것 중에 왜 많이 하냐면 스타트업이 먼저 수입한다고 해서 오는 경우보다요. 물론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에 Y 컴비네이터의 배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는데 Y 컴비네이터가 우리 보고 싱가포르나 티리만이나 미국이나 버진아일랜드에 설립을 안 하면 배치에서 탈락시킨대요. 라고 하면서 무조건 수립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 수입 건수 중에서 10분의 1에서 절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의심이나 규제나 아니면 외국 방법의 불편함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아예 수입을 처음부터 요구하고 이게 아니면 투자 안 하겠다는 거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보면 Y컴퓨터 세이프 계약 투자 계약서의 중거법 우리가 주리스딕션이 있는데요. 세이프 계약에 여기 보면 또 미국이고요. US 컴퍼니 그 다음에 여기는 캐나다, 싱가포르, 케이크와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 세이프 계약 같은 경우는 아예 샘플로 올려두고 있지 않고 아예 해외 정제도와 모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한국 스타트업들 생각보다 이런 기후 때문에 많이 합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로 전환한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회사가 미국에다가 지사를 만들거나 자회사를 만드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회사를 미국이나 해외에 만드는 게 인정한 글로벌 비즈니스로 전환한다라는 측면에서 분립을 한다. 그 다음에 국내 규제 적용을 개재할 쪽으로 ICO 같은 걸 위해서 싱가포르에다 애들이 법을 많이 만들었었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나 등등 법에서는 아예 해외에서 하더라도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막 무조건 규제를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플립이. 그래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립할 거에는 반응 맞고 반응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플립에 대한 장단점이고 이런 필성에서 플립을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VC에 대한 VC의 생각은 어떨까? 다 VC 있을 텐데 여기 보면 23년에 한국 벤처 투자에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벤처 때 A에서 의견이 플립을 못하면 회사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사업 관리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미국으로 가니까. 그래서 플립을 반대한 것도 있고 비용 경우에는 리서치 역시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비용도 들고 그냥 반대를 해서 플립을 처리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벤처 때 B라고 때는 여기는 플립 전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플립 전체나 플립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하지 않으면 달리기가 어렵다는 의견. 대부분 다 이런 의견. 그 다음에 C는, G2사 어째 플립에 대한 상당히 난감한 이슈다. 아까 제가 명함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때 많은 분들이, 저 스타트업을 플립한다고 해도 불시 아파요. 라고 되게 좀, 일단 난감한 이슈는 있습니다. 왜냐면, 플립했다가 잘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도 나중에 기본적으로는 플립 등기역에 투자자 해당 기업이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문제다. 그 다음에 투자 및 사업 관리 과정에서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온 투자 기업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플립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플립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이후에 성공한 요소는 굉장히 많은 소통과 적극적인 행위 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슈에 속한. 정말 그러면 이제 플립은 정말 해야 되냐?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두 투자자들은 매어서 투자자들, 열 투자자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돼요. 야, 그래 한번 플립하자라고 다 어떻게 했을 때 플립이 이제 진행되는 건데 언제 플립을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의 가치가 비록 높지 않을 때 해야 돼요. 그리고 다만 이게 역설적인 건데 모습인데 소위 스타트업이 거질 때 플립을 하면요. 미국 가서 바로 투자를 못 받으면 망합니다. 미국의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서 알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많게 회사가 보면 하나가 없을 때 플립을 한 게 맞아요. 그래야 남은 숙제도 덜 내고 쉬워요. 게 근데 이미 미국이나 해외에 모여다가 세이프 투자금, 무슨 투자금 투자를 받을 것이 파악이 되어 있다고 아니면 그게 거의 예정되어 있어서 저렴한,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플립을 한 이후에 바로 미국이나 모여다가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딱 완성이 되면 이때는 거의 성공하는 플립이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도 만족이 안 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플립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와트시 미국이나 해외에 훨씬 크냐? 한국에서도 가능하냐? 그다음 세동 이슈, 그다음에 인스트 이력, 한국에 있는 개발자와 이런 인스트 이력들이 비자 사면 미국에 건너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한국의 IP 직접 재산권을 얘네들을 한국에 있는 회사에 남겨둘 것이냐, 미국에 넘길 것이냐인데 미국에 넘기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넘기려면 사실은 미국 대사부와 한국 대사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 특허권과 이거를 마음대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나 이런 걸 받아서 정확히 가치 조정을 튼 다음에 돈 주고받고 넘겨야 돼요. 오자를 받아. 이때 과연 이 업무에서 이 특허권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가 돼서 큰 돈이 와야 되냐? 아니면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특허권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임직원들의 근로의 보상.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직원들이 어쨌든 미국에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까지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의 돈이 정말 가장 큰 문제인데요. 시장 투자자라고 안 한다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인데 모자이사가 안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도 문제가 이게 한국 투자계약과 실리콘밸리 스탠다드 투자계약의 차이인데요. 빨간색이 실리콘밸리고요. 파란색이 이제 S&P예요. 그러면 여기 리트레이션 오브리퍼스도 한국과 실리콘밸리가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희석방지, 다이버전 조합도 웨이티드 방식에서 플랫 방식도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드래곤도 미국에는 많이 들어가요. 한국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투자계약의 방식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자가 별도의 투시 없이 이런 식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주주가 돼갖고 미국의 다른 VC들, 후속 투자자나 미국의 VC들과 같이 주주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게 계속 풀립 이후에 활동을 하는 게 개인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투자자가 다 고려해서 풀립에 동의를 하는 거죠. 예. 풀립의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는 사실 성공 사례는 많이 기사를 찾아보면 나와요. 생코드, 스윗 테크놀로지, 웹툰 엔터테인먼트 여기는 미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메릭서나 비빔박스는 싱가포르이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많지 않아요. 성공한 데 빼고는 알려지지 않는데 성공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실패한 데는 제가 별로 따로 안 한 게 알고 있는 것 빼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풀리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풀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많이 한 거 이거 자랑스럽게 딱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를 나만 알고 있는 성공하는데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다 많지 않아요. 진짜 약간 그래서 이거를 주의해서 된다고요. 풀립을 하다가 근데 성공하면 대박 성공합니다. 정말. 그래서 풀립은 그걸 용서해주고 여러분들이 듣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 대부분 공이 없거나 양도 소스가 많이 나오거나 또는 문화 배경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미국 가서 조건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그 미국의 문화에 젖어들고 미국의 그 VC의 그 문화에 익숙해야지만 미국에 나서 아주 익숙하게 투자도 받고 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아이디어가 이루어지는데 한국 친구들은 내 아이디어 발표자로부터 후 결론을 내가 얘기하려고 한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문화적 배경 때문에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좋은데 미국 가서 투자를 못 받는 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플립을 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 마켓에 내가 젖어들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을 다른 인터프라이즈가 되고 그다음에 이건 정말 예시인데요.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제 플립을 진행한 사례인데 이거 정말 그 예시인데 아주 전통적인 주식 조합 방식의 플립은 아니었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 커뮤니티 시작이 야 니네 20%건 될 것 같아. 근데 슬리페하고 다만 다음 달까지 플립을 해. 마먹은 겁니다. 야, 2달 이내에 플립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할 건데, 그러니까 싱가포르 법인을 플립한 다음에 플립을 안 하고요. 싱가포르 법인은 한국 법인의 주주들한테 콜옵션을 보유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을 콜옵션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법인 주주는 콜옵션을 보유해서 싱가포르 법인한테 주식을 가운데로 스트레이트를 쓰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떤 지방이 넘어가면 이 권리가 자동으로 직동하게 계약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고 Y 커뮤니티 이걸 보내면서 이 정도면 무조건 풀립 되는 거다. 풀립 완성 못했어도 니네 배치 프로그램 순정리 줘라고 하니까 그냥 순정리고 지가야를 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어려운 풀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커럽션 킬러션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참여는 정말로 미국의 큰 시장 또는 큰 마켓을 능력할 거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성공보다 실패가 좀 더 많지만 저는 풀립을 이렇게 글로벌 벤처캐피탈한테 투자 이슈하거나 PER을 유치한다 또는 큰 시장을 제대로 공략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풀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던 거 감사합니다. That's really, I'm a,